2시간 전에 마감한 트레이더가 생생하게 전하는 글로벌 마켓 리뷰 델타1입니다. 오늘 아침에 사실상 글로벌 시장이 갭으로 움직여서 숏돌이들을 다 죽여놓고 출발했죠. 그리고 유럽도 나스닥도 1% 넘게 강세 국면에서 뭉개면서 사실상 오늘 볼장 다 봤다 이런 느낌이었는데요. 웬걸 하나 둘씩 이상 신호가 나더니만 미국도 유럽도 전부 분위기가 반전돼서 끝났습니다. 대체 오늘 무슨 일이 있었고 이제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글로벌 시황 생생하게 짚어드립니다. 먼저 아시아 세션 들어갑니다. 지난 금요일 미국장이 21선에서 반등해서 마감했음에도 불구하고 야간 옵션은 합성 선물이 하락을 해서 마감을 했는데요. 다행히 오늘 아시아 세션 오픈하자마자 S&P 지수가 갭상승을 크게 했었죠. 그러면서 우리 시장도 어쨌든 갭상승 출발을 했는데 아쉽게도 딱 30분만 강세였고 그 뒤에는 계속 못 올라가면서 밀리다가 오후에는 낙폭이 조금 더 커졌습니다. 그러나 사실 이 정도 흐름을 갖고 하락이다 라고 할 수는 없었고요. 정말 우리 시장은 강했다. 이게 맞습니다. 그리고 시장을 강하게 버티게 만든 주체는 개인이 1조 원 주식 매수죠. 장중에 있었던 일들을 좀 더 리뷰해보면 외국인은 선물시장에서 오후 1시 30분까지는 그냥 수동적인 흐름만 보였다가 오후장 들어서 조금 더 매도를 쌓았는데 또 막판에 싹 걷어내면서 일중 거래로만 끝내는 모습이었습니다. 프로그램 매매는 연기금리 리밸런싱 매도 차원에서 이 비차익 매도가 꾸준히 나왔고 오후장 들어서는 외국인이 선물 매도가 늘어나면서 차익 매도도 1000억가량 나왔습니다. 어디 언론에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프로그램 매매가 어떻고 차익 거래가 어떻고 비차익 거래가 어떻다 이런 것을 설명을 잘 해주시는데 왜 프로그램 차익 매도가 나온지 왜 차익 매수가 나온지 이 근본에 대해서는 설명을 안 하시거나 아니면 못 하시거나입니다. 간단해요. 선물 시장이든 현물 시장이든 아니면 옵션 시장에서 이 합성 선물이든 뭔가 수급이 불균형이 생기기 때문에 차익 매수가 나오든 차익 매도가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차익 매도할 때 그 매도의 기준은 현물이에요. 선물이 아닙니다. 즉 차익 매도가 났다라고 하면 현물이 주식이 매도가 나온 겁니다. 그러면 주식 매도가 나오려면 주식이 비싸고 선물이 싸야죠. 그러면 선물이 싸려면 누군가가 선물을 패대기를 치니까 선물이 싸지는 겁니다. 그래서 차익 매도가 나오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차익 매도가 나왔다 이런 거는 누군가가 선물을 때리기 때문에 선물이 저평가가 되고 선물이 저평가가 되면 현물 매도가 나오고 저평가된 선물을 사고 그래서 프로그램 차익 매도가 나온다. 이런 겁니다. 이게 제가 글로서 설명하면 되게 쉽게 이해가 갈 텐데 어쨌든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왜 차익 매도가 나오냐. 외국인들이 선물을 때리니까 그것도 공격적으로 막 눌러서 때리니까 차익 매도가 난다는 겁니다. 그리고 간혹 가다 보면 특히 추세 상승장에서 외국인이 선물을 사고 현물도 사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프로그램 차익 매수가 들어와요. 이거는 굉장히 강력하게 그 선물을 사들어간다는 겁니다. 이게 언제냐면 대세 상승기 많이 나거든요. 근데 지금은 계속 요즘 거의 한 2주째 프로그램 차익 매도가 나와요. 이건 뭐냐면 다 왔다고 계속 매도 때리는 겁니다. 선물 매도를. 저는 참 안타까운 게 막 언론에서 이래요. 내년도 금융시장 상고하저다. 아니면 최소한 내년엔 3월까지는 장세 좋다고. 아니 장세가 좋다고 하는데 왜 이렇게 저기 차익 매도가 나오냐고요. 차익 매도가 나온다는 건 어쨌든 유동성 좋은 선물 시장에서 누군가 때린다는 얘기거든요. 개인이요 안 때려요. 외국인이 때리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시장을 긍정적으로만 보지 않습니다. 자 어쨌든 요 정도 빠진 것 같고 시장이 하락했다고 할 수는 없지만 저는 이제 쉬는 주간이 시작된 것 같아요. 특히 글로벌 시장이 주말의 이슈거리를 아시아 세션 갭상승으로 반영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장이 이렇게 약한 것은 저는 그냥 이번 주 내내 어쩌면 이번 달 내내 쉬어갈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따라서 저는 코스피 지수의 12월 상단을
2850 이상은 불가라고 못 받고 대응하고자 합니다. 대응 전략은 코스피 2850에 해당하는 콜옵션인 385 콜옵션을 넌 이제 죽었다 복창시키고 두들겨 팰 건데요. 해지는 377.5 콜옵션을 매수를 해서 콜 377.5와 콜 385를 1대 2.2에서 2.55 사이로 약간 크레딧 나오게 레이쇼 스프레드를 짜서 팼다가 걷었다가 해서 상단을 제한하고자 합니다. 이는 글로벌 시장이 상승 모멘텀을 잃었다고 보고 있었어요. 웬만해서는 갭상승 같은 거는 이젠 안 나오겠다. 그렇게 보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유럽 세션 들어가겠습니다. 유럽은 장 시작 전부터 훈풍이 불고 있었죠. 특히 브렉시트 관련 긍정적 소식이 전해져서 파운드화가 갭상승 출발하고 그리고 유럽 세션 내내 파운드가 계속 강세였는데요. 사실 지난주 금요일에 노딜 브렉시트 우려가 커진다면서 이 파운드화가 박살나고 있는 가운데 그 푸찌 100 지수, 영국 그 지수는 전혀 빠지질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 이야기는 그 앤드루 베일리 영란은행 총재가 노딜 브렉시트에 대해서 협상용으로 뻥카를 쳤다고 봐야 되는 겁니다. 제가 종종 이야기하는 게 영국 파운드화는 선진시장 통화답지 않게 변동성이 크다고 얘기했었죠. 이번 주가 이 통화 선물 만기인데 지난주 금요일에 저렇게 파운드화를 꺾고 나는데도 불구하고 영국 주가 지수가 빠지지 않았다? 그러면 이 노딜 브렉시트 같은 거는 협박용인 헛소리나 이런 그렇게 판단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파운드화 콜옵션을 샀어야 되는데 제가 금요일에 파운드화 콜옵션 보니까 잔존일이 많아서 감마가 살아나기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선물을 사서 오버해야 되는데 저도 그렇지만 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연말에 계좌가 터지는 거는 정말 기분 나쁜 일이죠. 그래서 12월은 저는 특별히 리스크를 지고 싶지 않으려는 성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도저히 이 파운드와 롱을 잡아서 주말을 넘길 자신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 월요일날 아시아 세션 오픈하니까 파운드화가 이미 갭상승에 있었고 또 S&P 지수도 갭상승이죠. 역시 무슨 놈이 노딜 브렉시트. 그래도 이런 건 아시아 세션에서 이미 갭상승이 나와도 파운드화 쫓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유럽 증시도 밀릴 때마다 매수한 게 맞기 때문에 잘 기다렸다가 파운드도 사고 유럽 증시도 매수를 했어요. 근데 매수를 해서 독일도 제법 이익 나고 파운드와도 커버링 시원하게 먹어가면서 아주 해피했는데요. 이 블룸버그에서 EU의 그 마르니에가 이번 주 브렉시트 합의 가능하다 얘기까지 하면서 지난주 험악한 분위기를 완전히 뒤집어 놨죠. 참, 그러니까 저는 애당초 이 파운드와는 참 거의 도박 같은 통화예요. 아유, 징그러워. 어쨌든 경제 지표로는 유로존 10월 산업 생산이 전월비 2.1% 증가했고 컨센서스보다 상회에서 잘 나왔어요. 그리고 시장은 긍정적으로 해석했고요. 그러니까 아무튼 파운드와도 강세, 유로와도 강세. 그런 가운데 유럽 지수들도 계속 기어올라서 독일 같은 경우에는 닥스가 1.2% 넘는 상승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게 또 하나씩 흠집이 가기 시작했어요. 제일 먼저 통화시장에서 반응이 왔습니다. 사실 그 어떤 곳에서도 통화시장이 오늘 무슨 이유로 움직였다라는 말이 없는데요. 저도 어떤 이슈로 움직였다기보다는 그냥 시장이 연말에 달러의 실수요가 들어오기 시작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정확히 미국 본장 시작과 함께 달러가 빠르게 강세 국면으로 전환되기 시작했죠. 가장 먼저 얻어맞은 것은 파운드였고요. 물론 그때 당시만 해도 파운드가 1.6% 넘게 올랐기 때문에 또 변동성도 크고 하니까 고점 대비 한 50틱 빠져도 그러려니 했어요. 왜냐면 그때까지만 해도 증시가 나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차례차례 유로화도 상승폭 반납하고 오지달러도 상승폭 반납하고 페소화마저 음봉으로 강하게 얻어맞았죠. 그러면서 이거 뭔가 이상하다라는 냄새가 나기 시작했는데요. 어떤 경제지표 발표도 없었어요. 또 특별한 어나운스도 없었어요. 왜 달러가 갑자기 강세로 갔을까요? 그 뒤에 미국 세션에서 재미있는 일들이 있었죠. 자, 미국 세션 리뷰합니다. 미국 세션은 이 오픈 직전까지만 해도 S&P 선물이 유럽 증시의 강한 상승을 반영해서 S&P는 0.6% 이상 강세를, 그리고 반대로 나스닥은 상대적으로 0.4% 정도 약한 강세를 보였는데요. 웬걸 본장 시작하자마자 나스닥은 쭉쭉 위로 뻗습니다. 개별 종목 보니까 테슬라가 시장을 선도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는데요. 일단 미국 장이 강하니까 통화시장은 변동을 멈춘 채
미국 시장의 움직임을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다우 지수가 솔솔솔 밀리기 시작했는데요. 특히 미국장 본장 시작하고 나서 1시간 정도 지난 다음에 종목별로 흐름이 엇갈렸죠. 넷플릭스 오르고, 그 테슬라 오르고, 그리고 엔비디아 오르고, AMD 오르고, 뭔가 시장에서 그 테크들이 좀 움직이는데 그냥 빅테크가 움직였다기보다는 그 소위 이젠 그 언택 그런 종목들이 움직인 거예요. 그러면서 다우가 계속 밀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다우가 밀리는데 일조한 이 꼴통 대장주가 누군가 봤더니 아이고 파이저랑 이 굴뚝 주식이었습니다. 이 주말에 파이저 관련된 악재가 있었어요. 백신 맞은 사람이 얼굴이 막 구하나서 걸린 것처럼 이렇게 뒤틀렸다고요. 백신에 왜 부작용이 없었겠어요. 그런데 본장 시작하고 나서 1시간 동안은 반응 안 했어요. 1시간 뒤에 반응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건 사실 노이즈라고 보는데, 근데 어쨌든 노이즈에도 지수가 고가에서 거의 스트레이트로 다우가 마이너스 1.5% 맞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노이즈라고 보기에는 좀 그렇고 투자 심리가 안 좋다 이렇게 봐야 될 것입니다. 근데 다우가 저러니까 S&P도 계속 힘을 못 받고 내려가기 시작했는데요. 반대로 나스닥은 이 테슬라가 선도하면서 시장을 계속 끌어올렸죠. 특히 장중에 다우가 주요 지지선, 예를 들면 뭐 선물로 3만선, 그리고 29,900선 이런 걸 차례로 뭉개면서 깨내려갔는데도 나스닥은 계속 강세를 보였습니다. 그러나 이것도 결국 마지막 30분에 무너지고 말았죠. 이렇게 미국이 3대 지수는 죄다 갭상승 출발해서 윗골이 달리는 음봉으로 쳐박았는데요. 이게 롱도리들한테는 굉장히 나쁜 신호입니다. 보합 출발해서 윗골이 달고 음봉 맞는 거 이것도 나쁘지만 갭 상승을 한 다음에 윗골이 달고 음봉으로 쳐박은 거 이거 제일 나쁜 거예요. 그래서 추세로 숏으로 전환될 수 있는 중요한 신호가 됐습니다. 그리고 그 지난주 금요일에 보면 21선에서 긴 아랫골이 만들고 위로 돌렸죠. 오늘은 긴 윗골이 만들고 아래로 돌렸고요. 이렇게 해서 그 금요일과 오늘이 이틀간의 캔들을 합쳐보면 아주 큰 위아래 꼴이 도찌가 나온 겁니다. 이런 것은 시세의 전환 혹은 가속을 의미하는데요. 한마디로 이틀간 한참 흔들어 놨기 때문에 숏이든 롱이든 다들 털려나갔을 것이고 이제부터 나오는 방향성이 진짜다 이겁니다. 저는 지난주 주말까지만 해도 강세장이라고 봤어요. 근데 오늘로써 12월은 야 상단 제한이구나 이렇게 마켓뷰를 전환합니다. 오늘 변동성이 많이 올랐다지만 아직 푼 매수를 해야 할 때는 아니라고 보는데요. 하지만 단타로라도 선물 롱을 잡지는 않겠습니다. 이제는 롱에 잘못 물리면 아주 골치 아플 구간이 되었다고 봐요. 그래서 무조건 고점 매도 청산, 매도 청산 이런 식으로 대응하고자 합니다. 대신 왜 풋을 매수하기가 부담스럽냐면 이번 주는 그 미국 옵션 만기예요. 그리고 시장 진폭이 지금 절대 적지 않지만 움직이는 속도가 느립니다. 그래서 풋으로는 감마가 터지기 힘들어요. 그런데 원칙적으로 강세장이라고 하면 콜옵션 프리미엄이 언제든지 터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콜 매도를 하느니 그냥 선물 매도 단타를 하는 식으로 대응할 것이고요. 그리고 아직 추세로 매도를 끌고 가기에는 좀 부담스럽습니다. 특히 다음 주에는 이 테슬라의 S&P 편입 이슈가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워낙 큰 규모로 편입이 되기 때문에 기존의 종목들을 떨어내는 그런 흐름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관련해서 시장에 좀 노이즈가 있기 때문에 저는 시장을 이렇게 막 추세로 매도로 끌고 가고 이런 거는 아직은 자신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선물 매도 단타 이 정도로 대응하고자 합니다. 그 외 시장에서 리스크 오프로 볼 수 있는 요소들을 좀 더 얘기하면 아까 이야기한 대로 달러화가 장중 긴 아랫골이 달고 올라왔는데 물론 양봉 전환은 못했어요. 그런데 그 올라오는 과정 중에서 나머지 시장들이 반응한 것을 보면 이 리스크 오프 액션이에요. 뭐 기름 같은 경우에도 오펙이 내년 1분기 원유 수요를 그 전망치를 100만 bpd 하향했었는데 그 뉴스가 나오고 나서도 밀리지 않았어요 기름은. 그런데 미국장 시작하고 나서 달러 강세가 나오니까 이제 밀렸어요. 그래서 저는 달러 강세를 이 시장이 리스크 오프로 인식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이 소맥 얘기를 하면 지난주 금요일에 오버슈팅이 좀 있었죠. 근데 그걸 싹 아래로 깠습니다. 마이너스 3.24% 하락이 나왔는데 이 큰 시세가 나오면 도찌가 나올 수도 있지만 이렇게 하락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전 시세가 한번 크게 나오면 먹고 튄 다음에 쳐다보질 말아야 됩니다. 그냥 괜히 1% 빠졌네 좀 사볼까 했다가
그냥 그날 마이너스 3%까지 그대로 물리게 됩니다. 다시 좋은 기회 찾아 들어가면 돼요. 자, 시장 총평하겠습니다. 실제 백신 접종이 미국에서도 시작되고 이 브렉시트 이야기도 잘 해결될 거야 라는 분위기였는데 왜 지수가 밀렸는가 언론에서 이야기하는 거 보면 뭐 뉴욕도 뭐 전면 셧다운 검토하고 있고 뭐 영국도 뭐 그렇다고 해서 주가가 내렸다고 하는데요. 저는 그보다는 그냥 시장이 그냥 다 왔다 사인을 보낸 것 같아요. 테슬라만 이 4.89 땡기면서 굴뚝치식 깐 건데 달리 미국만 그런 게 아니라 유럽도 마감 이후에는 갭상승분을 거의 다 반납했거든요. 제가 이번 주까지는 유럽 증시 별 볼 일 없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진짜 유럽은 이번 주 끝까지 옵션에서 시세를 줄 생각이 없다고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아시아 증시도 개인이 1조를 땡겨서 사지 않았으면 시장이 힘들었을 거라 보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레벨 다운을 어디까지 할지 구경만 해야지 이것을 뭐 롱으로 막 매수를 따라간다? 아니에요. 아니라고 봅니다. 따라서 아시아 증시에서는 콜 377.5와 콜 385 매도를 1대 2.2 정도 아니면 2.5 정도 그래서 레이시오 스프레드로 상단을 제한하는 전략이 좋아 보이고요. 글로벌 증시는 선물 매도 단타로 대응을 하려고 합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시고요. 이상 델타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